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조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먹을 만한 룸이 없었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 좀 탈출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의 경우에도 슬슬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들은 오늘 지금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1월 20일인데요. 왜 제가 올해 미장보다는 국장이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 경기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이게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초입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로존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간에는 일본, 호주, 한국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자, 중국과 캐나다는 이미 이 경기 침체 구간을 벗어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초입 근처에 있는 상황으로 현재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피델리티라고 하는 유명한 운용사죠. 거기서 만든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흐름 자체, 이 경기가 꺾이고 있는 이 흐름 자체에만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영국의 경우에도 증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크게 먹을 만한 룸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중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힌트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신흥국의 어떤 재정 적자 수준을 표시를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만 높은 게 아니라 이 기업과 가계 역시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가계 부채의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 대출을 좀 타이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내려왔는데 기업에 대한 어떤 부채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IMF 전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했죠? 롯데그룹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비단 이런 어떤 부채 문제가 롯데그룹만의 문제일까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집중도 뭐 전 세계 서학개미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 야 진짜 나스닥은 신이야 라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몰려갔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이죠. 대공황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미국 시장은 어떠한 이슈가 되었든 간에 1분기 정도에는 한 번은 조정이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그 조정이 진짜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는 뭐 추세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 번에 어떤 큰 가격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여요. 그런데 하필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체력 역시도 그렇게 좀 건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나올 때는 우리 시장도 한 번은 살짝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춘절의 연휴 영화 예약을 이제 했는데 개시 40분 만에 1000만 위안을 돌파했대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영화 예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가 다친 중국인들의 지갑을 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중국인들 저축률이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지갑을 열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이 돈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한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중국 관련 ETF 흐름 보시면 어떻겠죠? 바닥을 찍고 3일 연속 올라오는 흐름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우리나라의 증시에 중요할 수 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인데, 자, 빨간색 선은요,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계속 우리나라가 중국향 수출 비중이 낮춰졌고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 비중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게 맞닿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관세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미국향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잘해야 플랫하게 옆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게 올라가는 게 뭐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트럼프는 장사꾼이죠. 취임하고 나서 100일 내 방중을 하겠대요. 자기가 직접 가겠대.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트럼프가 와줘서 분위기가 바뀐다라면은 지금 인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이제 화해를 할 것 같아. 뭔가 좀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도 지갑을 열면서 뭔가의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중국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흐름들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글로벌 자금들은 중국도 사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수출 증가율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결국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자, 미국향 수출 증가율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를 때린다, 뭐한다. 미국은 이미 성장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수 없어. 하지만 확 꺾인 중국은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미국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집 나간 외국인들이 중국 수출 증가율을 확인을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매매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좀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죠. 특히 이번에 빅테크 실적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BOJ 금리 결정도 있고, 다음 주에 또 ECB, FOMC 금리 결정도 있고요.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약간 좀 덩달아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우리 시장을 좀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하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되 한 번에 대한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어떤 취지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